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의 걸음이 혹시나 질병의 신호는 아닐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음 혹시 질병의 적신호는 아닐까요? 첫 번째,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보다도 상체 근육보다 상대적으로 하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하체 근육은 최정점이 30대입니다. 30대가 되고 점점 하체 근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30대의 70%밖에 안 되고요. 80대가 되면 50%밖에 안 됩니다. 저거는 이제 허벅지의 CT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25세 남자의 이제 굵은 허벅지, 회색 검은색이 부분이 근육이에요? 네, 회색 부분이 근육입니다. 네, 회색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있는 거고요. 많이 있네요. 이제 60대가 되면 그 부분이 확 줄죠. 흰색은 뭐예요? 흰색은 지방층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근육이 퇴화해서 지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걷기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를 걸으면 그 속도가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근감소증 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1m를 1초에 걷지 못하면 우리가 보통 6m 정도를 걷는데 6m를 6초 안에 걷지 못하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 생각보다 이게 꽤 빨리 걸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죠. 네, 이런 걸음 혹시 질병의 적신호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어느새 구부정하게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윤 교수님? 그래요? 골다공증은 이제 폐경후 여성에서 흔하게 생깁니다. 근데 골다공증 자체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넘어지지 않더라도 갑자기 물건을 짚기 위해서 앞으로 숙일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숙이게 되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쇠기 모양으로 앞쪽이 눌리면서 뒤쪽보다 앞쪽이 좁아져 있잖아요. 네. 저렇게 압박골절 될 수 있습니다. 저런 압박골절이 여러 개 늘어나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만이라고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꼬부랑 할머니 같은 이제 허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그 골다공증과 압박골절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골다공증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호르몬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고 칼슘제를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저런 압박골절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쭉 펴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걸음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다리 걸음으로 걷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자, 무릎 관절염일 수도 있습니다. 송 전문가님. 네, 한국인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관절이 쉽게 마모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안쪽이 마모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무릎 안쪽이 마모되기 시작하다가 관절염 중기에 넘어서면 무릎 형태가 O자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점점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약간 뒤뚱뒤뚱 걷는 오리걸음처럼 O자형 걸음걸이가 나오게 됩니다. O자형 걸음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11자로 걷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좌식 생활, 즉 양반다리와 쪼그려 앉는 생활 습관을 피하시고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종종 이런 걸음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시냐면 걸을 때 발이 좀 끌리고요. 종종 걸음 걷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파킨슨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이 교수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그 중뇌에 있고 등뇌 흑질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파킨슨병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관절은 가만히 있어도 경직이 되고 강직이 되고 그리고 어이구. 저런 현상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현상들이 걸을 때도 나타나면서 종종걸음이랑 떨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씨 병은 60세 이후가 되면 노년층이 되면 될수록 점점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네. 그렇다고 저런 걸음이 무조건 있다고 무조건 파킨슨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평소 걸음걸이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군요, 윤 교수님. 네. 뇌경색이라는 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이제 죽는 병인데 대부분의 증상은 편마비로 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든지 아니면 오른쪽 팔다리 힘이 빠지든지 이런 증상인데 한쪽 다리나 아니면 양쪽 다리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경색이 갑자기 세게 확 오게 되면 다리 힘 빠지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뇌경색이 조금씩 진행되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뇌혈관이 아주 조금씩 서서히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유심히 볼 때 그전보다 걷는 모습이 조금 더 비대칭적이고 다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끌리고 그전에는 잘 걸으셨는데 작은 턱만 있어도 넘어지고 하면 혹시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병의 신호로 찾아오는 걸음걸이 마지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자꾸 뒷짐지고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퇴행성 척추 질환이네요. 이건 왜 이런 이유인가요, 이 교수님? 예,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이 병이 척추 후만증이라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흔히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척추는 목은 앞으로 나오고 등 쪽은 뒤로 약간 구부러지는 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등으로 많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등으로 많이 뒤쪽으로 많이 굽어져 있는 형태가 그러네요. 이런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앞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팔은 허리에다가 올려서 무게중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있다 보니까 스윙 구간, 다리를 스윙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고 가속하고 감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걸이가 시작되거나 할 때는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연습들, 걸음걸이 연습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저 주변에서 보면 운동화 굽이 한쪽만 다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한쪽 굽만 닿는 것은 정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 발이 약간 이렇게 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평발인지 고족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바깥쪽이 많이 닿기 때문에 바깥쪽이 많이 마모가 되고 앞쪽은 발 앞꿈치로 딛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보행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딛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네. 그 고족인 경우에 요족인 경우에는 바깥쪽만 닿게 돼요. 그리고 평평족, 평발인 경우에는 안쪽만 많이 닿게 되고요. 그래서 고족인 경우에는 발이 단단한 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발에서의 많은 통증을 많이 유발하고 그다음 피로골절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발일 경우에는 힘들이 위로, 상체 또는 다리 위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무릎 관절이랑 고관절 또는 허리까지도 많은 통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을 발생시킨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 할 경우에는 보행이나 여러 가지 자세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2024년 새해부터는 주변 어르신들과 또 부모님 걸음걸이 어떤지 발 모양이 어떤지 유심히 좀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걷는 방법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죠. 송영민 자세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강습비 내셨나요? 오늘 냈어요. 네, 김현영 씨 나와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걷기 때문에 네. 눈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어떻게 보냐면 정면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손가락으로 눈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느껴볼게요. 머리 뒤통수 아래쪽에 네. 목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찔러서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손끝에 미세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서 움직여 보면 목 뒤에서 뭐가 볼록볼록한 근육이 느낌이 움직여서 날 거예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네. 자, 이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신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와, 오, 신기하다. 눈이 여기까지 가 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영 씨가 만약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걷기 시작하면 네. 눈의 방향에 맞춰서 목은 어떻게 될까요?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 되겠죠. 그렇게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선은 정면을 보되 네. 한 10m에서 15m 정도 앞을 본다고 생각하고 걸으시는 게 좋아요.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네, 보게. 정면을 보고 걷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 자세예요. 어깨 자세는 머리를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엘리베이터 추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엘리베이터를 가장 높은 지점에 올리고 네. 엘리베이터 추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흔들면서 걷는 겁니다.
항상 목을 어깨를 펼치듯이 걷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를 제대로 펴야 돼요. 허리를 너무 펴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덜 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 네. 이렇게 해서 쭉 펼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배꼽에다 놓으시고 놓고 엄지손가락을 명치에다 놓아보세요. 명치에다 놓고. 예.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손 길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구부러졌나 안 구부러졌나 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구부정한 자세 해보세요. 아 이게 복부 근육의 길이를 상징해요. 네. 배가 찌그러졌죠? 네. 너무 많이 펴면 또- 손끝이 네. 이 명치 끝에서 떨어져 버리죠. 이러면 관절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 손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자리 걷기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키 네. 크게 하고 키 크게 시선 하고. 정면 보고 네.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성큼성큼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성큼성큼. 네, 정면 보시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내가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리.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이 세상의 주인공 나다. 네, 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선 정면 보시고 예 예. 이렇게 걸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우 어지러워요. 아, 어디로세요? 아, 이게 스튜디오라서 한 바퀴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그런데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뭐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정말 네. 모델이 된 것 같은. 네. 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그 느낌이 확 와요. 정말 중요한 표현 해주셨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나왔을 때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이 예. 나와요. 전문가님 근데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서 11자가 아닌 이제 8자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팔자로 걷는 분들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걸으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걸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약간 상체를 보시면 뒤뚱뒤뚱거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좌우로 또 임신했을 때 뒤뚱뒤뚱거려요.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고치시냐면 발을 일단 모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1자는 뒤꿈치 가운데에서 엄지발가락을 연결한 선이 11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발과 발 사이에 주먹이 세로로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로 간격을 벌리세요. 주먹이 네, 내 주먹 사이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11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간 7도에서 8도 정도 바깥쪽으로 벌려줘야 뒤꿈치 가운데에서 엄지발가락을 연결한 선이 11자가 돼서 네. 이 상태에서 뒤꿈치 가운데 발 중앙 엄지발가락으로 마치 기차 레일 위를 걷듯이 기차 레일 위를 걷듯이 11자로 걸으시면 이게 8자 걸음걸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시작. 네, 뒤꿈치 가운데 발 중앙 엄지발가락. 기차 레일. 기차 레일. 일정한 간격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시선은 어디를 보라 그랬죠? 시선은 정면. 시선은 정면. 네. 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당당하게. 11자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당당해 보이십니다. 네, 당당해졌어요. 그러게요. 네. 걸음걸이만 바꿨는데도 되게 멋있게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당당하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